자, 이제 여기에서 준비된 상태로 구현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작성해서 완성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잠시 아직 보지 마시고 지금 알고리즘은 우리가 다 공유한 사이입니다. 설명을 했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문제만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알고리즘으로 정리한 그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순서도가 도움이 된다면 순서도, 아니면 의사 코드가 도움이 된다면 교재에 있는 것 같은 의사 코드 형태로, 교재에 지금 의사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죠? 예, 256페이지에 의사 코드 형태로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어, 최대한 코드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고, 또 된다면 그거를 코드로 옮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이 코딩하는 것을 한번 쭉 보는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보는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각자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풀어보는 거를 순서를 따라와 보세요. 먼저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내용을 한 글자씩 읽어서 푸시팝 이런 식으로 스택 이용해서 후위 표기식을 별도의 버퍼에다가 후위 표기식을 차곡차곡 적었다가 마지막에 반환하기 직전에 그 버퍼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다시 복사해서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가장 큰 논리 구조가 되는 부분을 먼저 작성하세요. 가장 큰 논리 구조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브 함수로 띄어야 되는 부분은 언제냐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안에서 직접 뭐라고 치려고 하니까 너무 장황해져서 그 부분이 내가 눈으로 볼 때의 논리의 흐름을 방해한다. 어떤 부분적인 것에 코드를 막 10줄씩 이렇게 써버리면 그 부분 코드를 쫓아가느라고 큰 논리 흐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작성할 때도 그렇지만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논리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이름을 적절하게 붙인 함수로 구현하면 논리 흐름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함수로 떼어 놓는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함수로 떼어 놓게 돼요. 저도 여기에서 서브 함수를 한 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함수 안에서 가장 큰 대분류는 while 루프로서 여기에 있는 캐릭터를 한 글자씩 소화해서 처리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대분류예요. 그래서 while 그냥 무조건 그 뭐죠? 무한 루프를 돌도록 만들어 놓고 아웃풋을 적을 버퍼를 만듭니다. 저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그냥 임의로 10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버퍼가 지금 두 개죠. 이쪽 버퍼를 따라가는 인덱스랑 이쪽 버퍼에 한 글자씩 짚어나가는 거죠. 따라가는 인덱스랑 두 개의 인덱스 값을 정합니다. 인풋 버퍼에 대한, 이게 인풋 버퍼죠. 인풋 버퍼에 대한 인덱스 0이겠죠. 그리고 아웃풋 버퍼, 즉 이거죠. 아웃풋 버퍼에 대한 인덱스 0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는 어, 이 인풋을 읽어야 되겠죠. EXP를 읽을 때는 항상 뭘 쓰나요? IDX in을 사용하죠. 예, IDX in에 있는 것을 어, 하나의 변수에다가 넣어서 이 변수가 여는 괄호이면 뭐, 닫는 괄호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변수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쭉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지금 이거 무한 루프니까 어떻게 했을 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했을 때 브레이크인가요? 이거가 널 캐릭터일 때, 널 캐릭터일 때
브레이크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브레이크 한 다음에는 어, 이 안에서 이쪽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넣게 되나요? IDX 아웃을 사용해서 아웃에다가 한 글자 적으면 바로 뿔뿔 시켜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넣게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 한 바이트가 적혔다. 그럼 IDX 아웃은 1을 가리키고 있겠죠. 즉 IDX 아웃 번째 캐릭터에는 버퍼에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버퍼의 맨 끝에 널 캐릭터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열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할 수 있게끔 버퍼의 어디에다가 널 캐릭터를 넣나요? IDX 아웃 번째 자리에다가 널 캐릭터를 넣죠. 그러면 이 안에서 쭉 버퍼에다가 적어 놓고 그 와일 루프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맨 뒤에 널 캐릭터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요거랑 둘 다 문자열의 형태를 온전하게 갖추게 되어요. 그런 다음에 어, 원래 버퍼에다가 내가 새로 만든 버퍼의 내용을 엎어 씌우고 그 다음에 반환하면 되겠죠. 예, 이 구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 글자 읽어낼 때마다 한 글자 읽어냈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while 루프 안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현재의 캐릭터 그다음엔 이 캐릭터에 따라서만 쭉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IDXE는 여기에서 바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케이스문이 한 개만 있는데 이거를 네 개의 케이스를 더 넣으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if 아이고 if 심볼이 뭐일 때, 여는 괄호일 때, 닫는 괄호일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걸 각각 넣어 봅시다. 여는 괄호가 이게 아니죠? 여는 괄호일 때, 닫는 괄호일 때, 그 다음에 널 캐릭터일 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연산자일 때, 피연산자일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요것은 피연산자일 때. 피연산자라는 것은 숫자 문자이죠. 숫자 문자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피연산자이죠. 그리고 수식에서 어,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빼고 그 이외의 글자는 안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자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의 쌍이나 이런 거, 괄호의 쌍이나 위치 이런 것들은 검사 안 하고 맞게 들어온다고 전제로 깔고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분류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처리 시퀀스 가장 큰 로직을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여는 괄호가 나오면 어떻게 한댔죠? 그냥 바로 스택에 들어가면 된댔어요. 그런 게 하나 더 있죠. 피연산자가 나와도 그냥 바로 스택에 피연산자는 출력이죠. 바로 스택에가 아니고 자 스택에 일단 넣어 봅시다. 자 여는 괄호는 그냥 스택에 넣으면 된다. 피연산자가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예요.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피연산자는 바로 버퍼에는 IDX 아웃을 써야 돼요. 한 글자 썼으니까 그냥 바로 다음 글자로 가고 여기다가 심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두 개를 했어요. 그럼 닫는 괄호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서 팝해서 여는 괄호 자체는 버리는데 여는 괄호가 아닐 때는 이 버퍼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이 문장처럼. 그러면 while로 여기서도 역시
무한 루프를 하면 언제 브레이크 할지를 제일 먼저 처리를 해주세요. 자, 팝을 합니다. 일단 팝을 하나라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두 와일로 해볼까요? 두 해서 while. 그럼 캐릭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ch를 밖에다가 선언하고 팝을 일단 하고 그 팝된 것이 여는 괄호가 아닌 동안 while 루프. 그러면 여는 괄호가 나타났다 그러면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오겠죠. 예, 그러면 요 내용을 버퍼에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 팝된 내용을 버퍼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퍼에다 다 넣지 말고 뭐가 아닐 때 if ch가 여는 괄호가 아닐 때만 아웃풋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여는 괄호일 때는 내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는 괄호다 라고 하면 딱 빠져나와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서 팝시켜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널 캐릭터를 만났다. 이 상황은 뭔가요? 수식의 처리는 끝까지 다 간 거예요. 수식의 처리가 끝까지 다 이 EXP를 널 캐릭터까지 쭉 갔단 얘기죠. 여기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스택에 남아있는 것들을 스택이 빌 때까지 계속 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해봅시다. while 스택이 빌 때까지 empty가 아니면 is empty가 아닌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장 그대로 쓰면 되죠. 쓰는데 ch를 넣는 게 아니라 팝한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 두 문장만으로 스택이 빌 때까지 팝하여 아웃풋 버퍼에 넣는다가 되는 것이죠. 예, 이래서 수식이 끝났을 때의 처리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요건 됐고 하나 남았어요. 연산자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가장 까다로운 것이죠. 연산자일 때는 스택에 자신을 넣어야 되는데 결국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 현재의 심볼을 스택에다 넣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스택이 비어있지도 않고 여는 괄호도 아니고 그럴 때는 스택 탑에 있는 것을 피크로 꺼내 가지고 봐서 자신, 즉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낮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팝해서 이 문장을 해야 되는 거죠. 팝해서 아웃풋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즉, 세 가지 조건이 다 yes일 때 어떻게 쓰죠?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뭐뭐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인데 그거 세 개가 다 아니다. 즉, 스택이 비지도 않았고 empty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피크해봤더니 그게 여는 괄호도 아니에요. 아니고 또 모두 아니고 프라이어리티 컴페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어떨 때 여기에다 인자를 두 개 줘야 되죠. 스택 탑에 있는 피크한 값하고 피크는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피크한 거하고 현재의 오퍼레이터하고 두 개를 줬을 때 이렇게 컴페어하는 함수는 어떻게 준다 그랬죠? 이쪽 게 더 높으면 양수를, 이쪽 게 더 높으면 음수를, 같으면 0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뭐예요?
이쪽 게 더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왼쪽 게 더 높거나 같다 인 상황이면, 비지도 않았고 여는 괄호도 아니고 탑에 있는 거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된다 그랬죠. 팝해서, 스택에서 팝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은 했는데 지금 이 함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죠. 연산자 두 개를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P연산자는 오퍼런드라고 부르고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둘 다 짧게 쓰면 똑같이 OP예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의 프라이오리티를 컴페어하는 함수예요. if 여기에서 오퍼레이터가 네 가지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개인데 그거를 OP가 뭐고 OP1이 뭐고 OP2가 뭘 때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OP1하고 OP2의 프라이오리티 값을 가져오는 함수를 서브 함수로 하나 더 두고 그거를 불러서 자, get prio 해서 OP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get prio 해서 OP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퍼레이터 각각의 우선순위를 뽑아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을, 이쪽 게 더 높으면 리턴 1, 그리고 아니고 이쪽 게 더 높으면 리턴 마이너스 1. 그렇다라는 거는 즉 뭐를 하면 돼요? 똑같이 적어 봅시다. 이쪽 게 더 높으면 리턴 1, 그냥 양수를 주면 되죠. else 자, 양쪽의 프라이오리티를 얻었어요. 그래서 프라이오 1이 프라이오 2보다 더 커요. 앞쪽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러면은 1을, 양수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더 크면 음수를, 그렇지 않으면 0을 이렇게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 거의 프라이오리티 빼기 뒤에 거의 프라이오리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값이 더 크다면 양수가 반환되겠죠. 이쪽 값이 더 크다면 음수가 반환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코드하고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쓴 거하고 결과가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 함수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입력받아서 프라이오리티가 더 높은 거일수록 큰 숫자를 반환하면 돼요. if OP가, 이건 OP는 캐릭터잖아요. OP가 곱셈이나 나눗셈이면 더 큰 수를, 그냥 더 큰 수이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건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1 해도 되고 1, 0 해도 돼요. 아무튼 곱셈 나눗셈일 때는 더 큰 수, 덧셈 뺄셈일 때는 더 작은 수, 이렇게 반환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5 해볼게요. 예, 요렇게 들어갔는데 괄호는 다 없어졌고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 후위 표기식을 연산을 할 때 플러스라는 연산을 하려면 4하고 3을 빼서 그 두 개의 숫자로서 플러스를 하는데 먼저 나온 것이 오른쪽 P연산자라고 했어요.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나온 4를 오른쪽에 놓고 3을 왼쪽에 놓고
3 더하기 4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덧셈이라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연산자여서 크게 신경 안 쓰지만 나눗셈이나 뺄셈일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어느 피연산자가 왼쪽에 올 건지 오른쪽에 올 건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죠. 예, 그래서 먼저 나오는 피연산자가 오른쪽 피연산자, 나중 나오는 것이 왼쪽 피연산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곧이어서 저희 연산하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고 잘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중위 표기식을 스택 이용해서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했어요. 그럼 변환된 상태인 후위 표기식을 연산하는 데에도 역시 스택을 사용한다고 했죠. 조금 전하고 연결된 얘기지만 스택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시고 소스는 방금 전에 작성하던 것을 연결해서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할 때 후위 표기식으로 입력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중위 표기식으로 입력하고 그거를 프로그램 안에서 스택 한번 이용해서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고 다시 스택 한번 이용해서 후위 표기식을 연산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2, 3, 4 더하기 곱하기 이 결과를 가지고 자 2, 3, 4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좀 전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 스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적힌 부분이 중요한 시퀀스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봅시다. 무한 루프로서 EXP에 있는 현재의 글자, 한 글자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글자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피연산자냐, 연산자냐, 아니면 문자열이 끝나서 널 캐릭터냐에 따라서 널 캐릭터면 이제 맞춰야 되겠죠. 와일 루프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후위 표기식으로 전환할 때는 연산자가 스택에 들어갔고 피연산자는 바로 결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산을 할 때는 피연산자들이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연산자는 스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봅시다. 피연산자를 만나면 그냥 그 피연산자 자체를 스택에 푸시, 이게 끝이에요. 다음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피연산자 2개를 꺼내야 되겠죠. 2개를.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이항 연산자잖아요. 2개를 꺼내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럼 스택 입장에서 보면 2개 나가고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널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스택에 하나의 값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값이 없다거나 2개 이상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값만 들어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결과값입니다.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피연산자 나왔죠. 그럼 스택에 그냥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피연산자 나왔어요. 스택에 넣어요. 또 피연산자 나왔어요. 스택에 넣어요. 이제 연산자 나왔어요. 연산은 스택에 넣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요런 연산자가 있는데 스택에서 꺼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른쪽 피연산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4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왼쪽 피연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3 나오고 결과인 7을 다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스택에는 2, 7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돼요. 다음 연산자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에도 요거 2개를 차례대로 팝해서 이쪽에 먼저 놓고 두 번째 나온 거 이쪽에 넣습니다. 그럼 결과를 다시 푸시하게 돼 있죠. 그럼 결과가 다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엔 여기 있는 널 캐릭터를 읽겠죠. 예, 널 캐릭터를 읽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택에 있는 마지막 하나의 값을 팝해서 그걸 결과라고 반환하면 된다.
즉 결과는 14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한결 간단하죠. 구현하기도 이만큼 간단할 겁니다. 지금 소개한 것만큼. 그래서 이대로 또 이 부분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